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주말 동안에 그나마 좋은 장세를 기대를 해봤건만 갑자기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66,568달러 정도까지 하락하면서 알트코인들에게는 굉장히 악몽과 같은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하락이 오랜만이어가지고 제가 악몽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거에는 이 정도 하락이 허다하게 나오기도 했었죠. 당연히 그렇다라고 해서 이 정도의 하락이 반갑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 하락이 나온 것 가지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게 된 데는 또 이유가 있을까, 핑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최근에 이런 소식이 나왔었죠. 이란이 조만간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48시간 내에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첩보가 나오게 되면서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던 찰나 비트코인이 떡락하기 직전에 이런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쪽에 50발의 미사일을 쐈다. 그래서 전쟁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와 함께 이런 하락이 나왔었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전쟁이 악화된다라는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좋지 않은 소식들과 함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하락 중, 금 같은 경우는 재미난 것이 어제 갑자기 2,400달러 선까지 올랐었다가 오늘 누군가가 찍어 누르는 것인지 쭉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위험자산 시장들을 더욱더 위축되게 만들고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한 가운데 마치 저번 불장 시작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반감기 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장세들이 급락했었던 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대신에 전쟁 관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시장을 한번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사태가 터졌을 때도 자산들의 가격들이 크게 빠졌었는데요. 지금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때 코로나 사태 때 매집을 들어갔었던 사람들, 공포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한 사람들은 나중에 큰 이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당연히 가격이 지금보다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도 마락 올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듯이 신중하게 투자를 이어가야만 되겠습니다. 자,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도이체뱅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기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연준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12월 달에 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정말 의견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거시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인 위기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일단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9,130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유출 정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었던 GBTC 유출이 1억 2,490만 달러대까지 다시 한번 확대가 되었었다는 것. 블랙락 같은 경우는 1억 9,210만 달러를 유입시키면서 그레이스케일의 순유출을 상쇄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어서는 블룸버그 쪽에서 나온 홍콩 현물 ETF 관련된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측에서는 여러 소식통들을 동시에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빠르면은 다가오는 15일 월요일 미국 기준으로 월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관련된 소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덧붙이기를 두 가지 종류의 ETF가 승인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홍콩의 보세라 자산운용과 해시키 캐피탈이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출시한 ETF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한 홍콩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현물 ETF도 조만간 승인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암호화폐 매체 포사이트 뉴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기를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빠르면 4월 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월 달 정도 해가지고 ETF가 거래가 될 수가 있겠다. 당연히 소식통이니까 하는 말은 막판에 승인 날짜가 변경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왕이면은 소식통들이 정확해가지고 다음 주 초반까지 승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잠재적으로다가 현물 ETF로 250억 달러까지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우지안의 매트릭스 포트는 분석을 했는데요. 그에 따르면은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사우스바운드 커넥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수십억 달러의 자본을 현물 ETF에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금 투자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 희망 회로들이 돌고 있는 가운데 과연 다음 주에 홍콩에서 현물 ETF 승인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가 하면 재미난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외국 억만장자들의 사교 모임 중에 R360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가입 조건은 자산 규모가 1억 달러를 넘어야 된다라고 하네요. 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회원 가입비 같은 경우는 3년에 18만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해당 클럽의 바바라 구두스틴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최근에 CNBC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 억만장자들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권장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우리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추천하는 첫 번째 자산들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야말로 디지털 금이다. 억만장자들아 있을 때 쓸어 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억만장자들이 약간만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해도 그 수량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사실 웬만한 부자들 같은 경우는 자산에 다각화를 위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크립토 퀀트 측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형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팔고 있지 않다라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후에 누가 팔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롱 포지션이 크게 청산된 것도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몇 시간 전 기준으로 6시간 동안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 12억 달러 정도가 청산돼가지고 사라지기도 했었고 그 외에 알트코인 포지션들 같은 경우도 굉장한 청산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로만 분석가가 예측을 했었던 페넌트 안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급락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상 내에서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다만 비트코인 하베베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61,593달러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래도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분석은 없는 가운데 시장은 주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알트코인들이 고전하고 있는데요. 3년 이래 최대치까지 지금 상승한 상황이라고 하죠. 알트코인들의 비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알트 시즌 같은 경우는 아마도 비트코인 반감기 후에나 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복수의 분석가를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시총이 지난 몇 주 동안 꾸준히 증가한 반면 알트 시총 같은 경우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늘었다. 현재 알트코인 전체 시총은 3,150억 달러 수준을 지지선으로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좀 큰 위기가 왔을 수 있겠죠. 또 다른 분석가인 케빈 스벤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그간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알트코인 시즌이 왔다는 사실을 까먹고는 한다라고 하면서 반감기 후에 알트코인들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일주일 남았는데요. 젤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떡락이 나오기 전에 해당과 같은 차트를 공유를 했는데 알트코인 시총 차트로서 지금 과거 떡상전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까지 와 있다. 이런 식으로 꼬리가 내려오면서 큰 하락이 나오긴 했었으나 그 이후에 상승을 이어갔다는 것인데요. 아마 오늘도 꼬리가 좀 내려오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가 반복된다면 알트코인들도 조만간에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희망 회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내가 그동안에 이더리움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드디어 이더리움 3,10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죠. 딱 이 자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의 예측이 맞다라면 지금 자리부터 와리가리를 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 다음으로는 RWA 실물자산 토큰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온도 파이낸스가 어제 블랙락 토큰화 펀드인 비드를 USDC로 전환을 하는 테스트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한때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당연히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수 찬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세틱스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사용자에게 비스 네트워크 코인을 에어드랍 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4월 22일 전에 양식을 작성을 해야 된다. 다음으로 텔레그램 톤코인 재단 같은 경우는 앞서서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것으로 언급이 되었었던 해시키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고 텔레그램 지갑 사용자들의 법정화폐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이어서 일본 블록체인 기반 사물 인터넷 데이터 솔루션 프로젝트인 자스미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다수의 AI 기능을 출시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내보내기도 했었고요. 다음으로는 한국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사기 및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강남인데 강남에서 똑같은 행태의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에게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싸게 판다라고 유인을 한 후에 둔기로 피해자를 가격 5억 원을 탈취해가지고 도망가던 40대가 붙잡혔습니다. 이놈 같은 경우는 사기뿐만 아니라 살인미수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법이 만만하면은 계속해서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저에게 권한이 있다면 이 범죄자들을 광화문에서 효수를 시켜가지고 본보기로 삼는 방법을 쓰지 않을까. 제가 거의 장담컨대 그렇게 하면은 옛날 같은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면 범죄가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남아로 사기치고 도망간 놈들 싹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그런 식으로 처단을 해야죠. 그러면은 무서워서라도 사기를 못 치지 않을까. 자, 어찌됐든지 간에 답답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도라든지 톤코인 그동안에 많이 올라가지고 못 올랐었던 코인들 이번 하락이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투자 조언은 아니며 언제나 분할 매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도 채널 지원 광주댓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